1교시 영어 시간부터 시작했어. 네, 전류와 직렬로서 전류와 직렬을 오늘 할 거는 여기입니다. V는 IR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를 한 거냐면 얘네들이 우리 전하 정전기압을 했습니다.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전기가 움직이지 않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하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야기할 때 끌어당길 힘을 받아요라고 얘기했지 얘네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 얘네들에서 이야기할 때도 얘네들끼리 밀어낸 힘을 받고 플러스면 하나의 전기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필드 개념을 이용했을 뿐 움직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정전기압이라고 전기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우와. 네, 전기를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선에 금속이 있다고 하죠. 금속에 당연히 전하들이 존재하고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동하기도 하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러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하냐? 실제로는 그냥 아무런 어떤 물리적 현상도 일으키지 못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 뭐를 주냐면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줘봐요. 이 전기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순간에 전자들은 뭐를 받아? 전기장에 따라서 힘을 받아. 이런 상태로 힘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럼 Q이니까. 왜? 전자는 음수니까. 반대 방향 힘을 받을 거고 이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뭐를 가지게 되냐? 그때 어떤 전자의 움직임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자가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라고 하고 이 전류를 정의했습니다. 뭐냐?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단위 시간당 전하량의 변화가 얼마냐? 라고 전류를 정의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전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얘기할 건데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총전하량이에요. 총전하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도선 안에 전하량이 얼마나 변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움직이는 건 전자잖아. 근데 얘네들의 총 전하량은 전자가 많이 지나갈수록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하량이라는 건 원래 전하에다가 n을 곱해주면 돼요. 그게 총 전하량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전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성체 풀어봅시다. 하나의 전하량. 그리고 얘는 총 전하량.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럼 개수가 되겠지. 근데 이 개수를 전자처럼 이렇게 하나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럴 때 활용하는 게 통계 연력학계처럼 밀도를 활용합니다. 어떤 단위 부피당 일정한 부피 안에 어떤 전하수가 있는지 밀도 개념 활용하고 여기다 부피를 곱해버리는 거야. 왜?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한꺼번에. 이 정도 밀도다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주겠죠. 그러면 이 부피라는 거 뭐야? 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 단위 면적 A라고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N, A, L, Q가 될 거고요. 이 L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가 전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길이가 길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주느냐? 전자의 속도 VT를 줍니다. 근데 이때 V를 뭐라고 하느냐? 전자의 속도 드리프트라고 해요. 전자의 속도 드리프트 속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하량이라는 거 왜 안 좁혀질까? 우리가 전류라는 거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 변하량이니까 얘를 시간에 따라 미분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Q, V, D 그 다음에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지나가고 전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나가고 그 전자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전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이 VD라는 게 드리프트 속도인데 왼쪽에 한번 볼까요? 얘가 속도가 몇 정도 나오니? 네, 이거밖에 안 돼요. 1초에 0.1mm 가까워요. 너네가 10초 지나가야 1mm 가는 거야. 정말 말 그대로 전자가 엄청 느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야 돼. 왜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건데 전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흘러야 되는데 내가 단추를 누르면 전자가 움직여서 흐른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내가 딸깍 하는 순간 불이 들어오잖아. 딸깍. 근데 전자가 실제로 제가 다 지나가서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왜? 너무 느리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의 속도는 얘가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랑 가까운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전자가요 여기 무수히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전자는 뭐 할 뿐이냐면 내가 옆에 있는 놈한테 탕 하고 주고서 에너지를 전달해 줄 뿐이에요. 충돌을 할 뿐입니다. 계속 옆에 있는 전자. 그렇게 되고 그 전자들이 한꺼번에 뭐 하느냐 움직일 때 이 전기장 때문에 전자가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장이 펼쳐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 전기장이 이 조선에 펼쳐지는 속도는 얘를 V수에 해야 돼요. 얘가 빛의 속도랑 관련성 비슷해요. 왜? 얘는 전기장 전자 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전자들한테 모두 한꺼번에 같은 전하는 전자들한테 한꺼번에 우리가 전기장을 주고 한꺼번에 힘을 줘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특정 전기가 한꺼번에 전류 빛의 속도처럼 흐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 전기장이 이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전류를 지금 다시 한번 전류로 돌아가 보면 전류는 시간에 따른 전하량이라고 정의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따른 전하가 얼마나 증가의 강도의 전하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야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점이 뭐냐? 얘가 스칼라라는 거지. 근데 얘의 원천이 되는 건 결국엔 뭐야? 전기장이야. 근데 전기장은 뭐야? 벡터야. 그럼 전류도 결국은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얘는 스칼라로만 기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벡터로 기술하는 게 필요해.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뭐냐?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전류 밀도라고 해요. 어떤 말들이 오냐면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면적에 따라서 이 밀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야. 보면 단면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얘가 단면적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그러면 A보다 A'가 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치면 전자들이 움직일 때 부딪힐 때 어차피 동일하게 부딪히는데 더 면적이 많으니까 많이 지나갈 거잖아. 그냥 전류가 많이 지나간다. 하지만 둘의 물질은 어때?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물질이 같은데 전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면적의 비율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우리가 하나의 밀도를 이용해서 단면적을 없앴기 때문에 이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얘네들이 만드는 건 뭐냐? 결국에는 얘의 원천이 되는 건 뭐야? 전기장이었잖아. 그리고 또 벡터와 벡터끼리 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밀도와 전기장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기장을 이만큼 전해줬을 때 실제로 전류가 이 정도 흘러를 이야기할 때 이 앞에 시그마를 줘서 얘를 전기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시그마를 뭐라고 표현했어? 얘가 면전한 밀도였어요. 근데 회로 단원에서 보면 얘네는 뭐냐? 전기전도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를 쓰느냐도 알아야 되고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얘를 말 그대로 그래서 뭐야? 얘는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전기장을 이만큼 줬을 때 얼마나 전류가 흘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약한 전기장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고 많은 전기장을 많이 흐를 때 그 비율이 얼마냐는 이야기는 얘예요.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야 되는 이야기야. 근데 실제로는 전기전도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만들 때 뭐로 얘기하느냐? 얘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네, 뭐냐? 우리가 전기전도도분의 1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면 얘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정의는 여기서 시작해. 너네가 그거랑 똑같아. 지금부터 젓가락을 줄 거야. 콘센트를 꼽을 거야. 떼 젓가락 가져가려 나무 젓가락 가져가려. 나무 젓가락 가져가려. 당연한 얘기잖아. 왜냐? 이것 때문인 거야.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면적을 주더라도
면적을 주더라도 얘가 세냐 얘가 나무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왜? 내가 같은 콘센트에 꽂는다는 건 260V 같은 전기장을 줄 거야. 그때 셀은요, 얘가 전기가 잘 통하죠. 전류가 잘 통해요. 그렇다면 전류 밀도가 높다는 소리야. 얘는 전류가 안 통해요. 전류 밀도가 낮다는 소리야.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얘네들을 뭐하냐? 얘네들은 비저항이 낮다라 그러고 얘는 비저항이 높다라 그래요. 전기를 얼마나 방해하는 정도, 전기가 전자가 얼마나 충돌하는 정도냐라는 거야. 전자가 많이 충돌해서 못 넘어가거든. 그게 비정이 높은 거고요. 전자가 조금 충돌하는 게 비정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물질의 고유 특성이라서 뒷장에 표가 있으니까 표 보시면 금속 같은 경우 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낮아요, 비정이. 근데 고무나 이런 거 유리 같은 경우에 되게 비정이 높습니다. 왜? 같은 전기장을 걸어줘도 전류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정이라 그러고, 비정은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물질의 고유 특성을 하나로 우리가 명명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이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지. 뭐냐? 봤더니 요거는 명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명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좀 쉽게 만들려고 만든 건데, 뭐냐면 이렇게 평판 측정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이에 우리가 뭐냐, 이 정도의 전위 차이를 걸어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위차 사이에 전기장이 균일하다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얘의 길이를 L이라고 주면 우리가 V는 전기장 곱하기 L이라 쓸 수 있겠지. 앞에서 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 전기장을 이제 전류 밀도로 표현해보자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보자라는 거지. 이 사이에. 그러면 이 지금 J가 시그마 2라 그랬는데, 그리고 시그마가 전기장분의 전류 밀도라 그랬는데, 로우분의 1이 얘의 역수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2분의 J이고요. 우리가 전기장은 로 J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로 J의 L이 되고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 전기에서 의미가? 여기까지 벡터잖아. 얘의 의미가 뭐야?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라고. 전류 밀도라고. 그러고 나면 얘가 로 A의 IL이 V라는 게 나와. 근데 여기서 I랑 L을 바꿔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기장이나 벡터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전류 밀도 개념을 활용했던 거고, 전류 밀도 개념을 알고 봤더니 단위 면적당은 전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벡터장이었던 게 이제 스칼라장이 되고요. 이 스칼라드 간의 관계가 나와요. 전류도 스칼라, 전위 포텐셜도 전압으로 가면 스칼라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자? 얘를 저항이다 라고 정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방해하는 정도 저항을 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비정분의 다면적분의 거리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뭐냐? V는 IR이라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용매 법칙이 증명됩니다. 이렇게 증명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많이 증가되는데 그 비율이 얼마야? 그 비율이 저항 I다, R이다라는 거죠. 얘는 I분의 V인 거고요. 얘네들은 봤더니 루의 A분의 L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선 조선일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조선이 형태가 변하고 얘도 변할 수 있어요. 직선 조선일 때만 이 얘기해요. 왜 축전기도 그랬잖아.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1-1번, 11-2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보세요. 11-11번, 11-2번도 뭐 어렵진 않고 단위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서 풀면 되고, 미리암페어도 당연히 얘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I의 단위가 암페어라는 거, V의 단위가 볼트라는 거,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가 옴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옴의 법칙이다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전기적 에너지랑 직렬 병렬 이것까지 할 건데, 어차피 이 문제가 이거 다 배웠었거든. 어렵잖아요. 뭐냐, 에너지를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인류를 이야기할 건데, 인류이라는 건 우리가 단위 시간당
전기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앞에 역학과 에너지 단어를 했었단 말이야. 단위 시간에 얼마의 일을 많이 했냐. 그래서 내가 드라이기 한번 예시 들어줬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기에서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볼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라는 거 우리가 뭐 곱하기 뭐야? 얘는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시간당 뭐가 변할 수도 있고 전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시간당 전이차가 변할 수도 있어요. 당연스럽게. 전하량이 보존되고 나서 전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NC진동 같은 경우야. 얘네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회로에서는요. 건전지가 존재하고 걔네들이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전화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얘가 보통은 0이에요. 전류회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력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dT분의 dQ I 그러니까 VI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전압을 걸어줄 때 그때 전류가 얼마 흐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전류라 그러고. 그래서 너네가 보통 그 충전기에 걸려 있는 거 15V에 6A 아니 보통 20V에 3A 전류 좀 맞추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60W 노트북 충전하는 충전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몇 와트 얘기해요. 얘네들 단위는 당연히 와트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전력이라는 게 여기서 왔잖아. dT분의 dW에서.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될까? 얘가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얘 에너지가 VI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오메 법칙을 활용해서 P를 VI로 쓰기도 하지만 I 제곱 R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가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에너지도 당연히 I 제곱 R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는 R분의 V 제곱 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봅시다. 저항의 연결. 네, 마지막. 네, 우리가 저항들도 축전기처럼 하나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 저항을 되게 다양하게 연결해서 사용해요. 다양하게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저항들 연결할 때도 얘네들을 직렬로 연결하는 거, 병렬로 연결하는 게 존재하는데 축전기에서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나간 걸 계속 쓸 겁니다. 얘네들을 회로를 직렬로 연결했다라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의 전하량이 하나의 회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 얘네들에 걸리는 전하량, 얘네들의 전하량, 얘네들의 전하량이 다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포텐셜 얘기할 때 얘네들이 6층에서 2층에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V1, V2, V3를 전부 다 더한 게 이 사이에 전이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하량을 일정한데 전이차가 합이기 때문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얘도 결국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렬일 땐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냐? 이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저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각각 더해줍니다. 네, 직렬일 때는 축전기랑 다르게 그냥 쭉 더하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얘네들 사이에 뭐가 얘네들 사이에 뭐가 일정해요? 둘의 사이에 포텐셜이 일정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저장되는 전하량을 각각을 합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총 전하량의 변화율도 각각의 전하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의 합일 거고요. 그러니까 전류의 전체 전류는 각각이 합이 돼버리겠지. 근데 우리 I는 V는 IR을 활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R분의 V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둘의 사이에 전이차 같으니까 약분돼서 결국에는 얘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역수들의 합이다. 그래서 저항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전기랑 저항이랑은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그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판전하라고 생각하면 전기 용량이 이쪽은 되면 D분의 A에 따라서 거리분의 면적인데 우리 아까 봤던 저항의 정의를 뭐라고 줬어? 비저항에 A분의 L이라고 면적분의 거리라고 줬어. 이것만 보고도 구조적 특징만 가지고도 얘네들이 역수들의 관계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은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 용량은 뭐냐? 여러 축전기는 구조적 특징을 만드는데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저장하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여러 축전기를 잘 회로 연결해서 하나의 말 그대로 뭐냐? 축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같은 축전기 하나랑 같이 보겠다는 거지. 여러 개 이용해서. 합성전기 저항은 따로 봅니다. 왜 얘를 합성이라고 하느냐? 그냥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요. 각각의 저항들마다 실제로 하나의 전기장치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전력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은 거지 실제로 각각 다 다른 애들이야. 축전기는 여러 개 종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용량을 찾는 거고 저항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합성전기라고 하고 얘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라고 해요. 이것도 앞발에서 질문하면 돼. 네?